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 정말 반가운 뉴스가 하나 터졌죠? 바로 한국 정부가 론스타와의 국제투자 분쟁에서 완전히 승소했다는 소식입니다. 4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한 푼도 주지 않아도 되게 됐고, 오히려 론스타가 우리에게 소송 비용 73억 원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13년이라는 긴 시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2003년부터 시작된 론스타 사건의 전말과 어떻게 우리가 이 거대한 국제소송에서 이길 수 있었는지 완전 정복해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유익한 경제 이슈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이야기는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1997년 IMF 외환위기 기억하시나요? 당시 우리나라 금융권은 그야말로 초토화됐죠. 수많은 은행들이 부실 채권을 떠안고 휘청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게 바로 론스타입니다. 론스타는 미국계 사모펀드로 위기에 빠진 아시아 국가들의 부실 채권을 헐값에 사들여서 되파는 방식으로 돈을 벌어온 투자사예요. 일명 독수리 펀드라고도 불리죠. 2003년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51%를 약 1조 3,834억 원에 인수합니다. 당시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 자본 투자였어요. 그리고 9년 뒤인 2012년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3조 9,157억 원에 매각합니다. 잠깐 여러분 계산 좀 해볼까요? 인수 가격은 1조 3,834억 원, 매각 가격은 3조 9,157억 원. 9년간 받은 배당금까지 합치면 무려 4조 7천억 원의 수익. 대한민국에서 9년 만에 4조 7천억을 벌어간 겁니다. 연평균 수익률로 따지면 엄청난 숫자죠. 그런데 론스타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론스타는 2007년쯤 외환은행을 영국계 은행 HSBC에 더 비싼 가격에 팔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거래가 무산됐습니다. 왜냐고요?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했거든요. 가장 결정적이었던 게 바로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자격이 있었는지, 인수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는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고요. 시민단체들의 고발도 이어졌습니다. 결국 이런 논란 때문에 HSBC와의 매각 계약이 정부 승인을 받지 못하고 불발됐어요. 그리고 검찰 수사 결과 론스타는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유혜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는 징역 3년, 론스타 법인은 벌금 250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특히 이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검사가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였습니다. 당시 대검 중수부에서 4차례 영장이 기각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수사를 밀어붙였죠. 그런데 론스타는 여기서 그냥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2012년 론스타는 국제투자 분쟁의 결기구, 약자로 ICSID의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 소송을 제기합니다. ISDS가 뭐냐고요? 영어로 Advanced State Dispute Settlement, 한국말로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한 나라, 정부를 상대로 국제기구에 소송을 거는 거예요. 론스타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우리는 HSBC의 외환은행을 더 비싸게 팔 수 있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고의로 승인을 지연시켜서 매각이 무산됐고 우리는 큰 손해를 입었다. 그러니 6조 8천억 원을 배상하라. 국민 세금 6조 8천억이 날아갈 위기에 처한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흥미롭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소송은 무려 10년이 걸렸습니다. ICSID는 2022년 6월에야 중재 절차 종료를 선언했고 2달 뒤인 2022년 8월 판정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론스타에 2억 1,650만 달러를 지급하라. 우리 돈으로 약 4천억 원입니다. 6조 8천억을 요구했는데 4천억으로 줄었으니 어떻게 보면 방어를 잘한 걸까요?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의 겨우 4.6%만 인정된 겁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의 유죄 판결이었어요. ICSID 판정부는 론스타 측에도 명백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했고 그래서 배상액을 대폭 줄인 겁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대표의 검사 시절 수사가 10년 후 국제소송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4천억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지만 6조 8천억에 비하면 훨씬 적은 금액이죠. 그냥 여기서 끝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4천억도 아까우니 계속 싸워볼까요? 한국 정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2023년 9월 법무부는 판정 취소 신청을 냈습니다. 이건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첫째, ISDS는 기본적으로 단심제입니다. 항소나 상고가 없어요. 둘째, 판정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취소 신청인데 성공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셋째, 계속 싸우는 동안 지연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1천억 원 이상. 많은 전문가들이 그냥 4천억 주고 끝내는 게 낫다고 조언했습니다. 실제로 송기호 당시 변호사, 현재는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인데요. 이분은 취소 절차에서 한국 정부가 이길 가능성은 제로라고까지 말했어요. 그만큼 어려운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1월 18일 ICSID 취소위원회는 2년간의 심리 끝에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 승소.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배상금 원금 2억 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한다. 정리해볼까요? 4천억 원 배상금, 전액 취소, 지연 이자 1천억 원 이상, 전액 취소, 소송 비용 73억 원,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지급해야 함. 거대 자본 론스타를 상대로 완벽한 승리를 거둔 겁니다. 승소의 핵심 이유는 뭘까요? 취소위원회는 론스타의 인수 과정에서 적법 절차 위반이 상당히 중대했다 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외환카드 주가 조작 같은 불법 행위들이 결정적이었던 거죠. 처음부터 깨끗하지 못한 방법으로 인수했으니 한국 정부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승소가 갖는 의미는 정말 큽니다. 첫째, 국가 재정 측면입니다. 4천억 원이 넘는 국민 세금을 지켜냈어요. 게다가 론스타로부터 소송 비용까지 받아냈죠. 둘째, 금융주권 측면입니다. 대한민국의 금융감독권이 정당했다는 걸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겁니다. 외국 자본이라고 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떠날 수는 없다는 원칙을 확립한 거예요. 셋째, 법치주의 측면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운 결과입니다. 성공 확률이 낮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세금을 한 푼도 유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지킨 거죠. 2003년 인수부터 2025년 최종 판결까지 무려 22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정의는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론스타 사건의 모든 것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런 복잡한 경제, 법률 이슈를 쉽게 풀어드리는 게 저희 채널의 목표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댓글로 다뤄줬으면 하는 이슈도 제안해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